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인터뷰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말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 더 배당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이자가 요즘에 워낙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익 모델이 없을까, 어떻게 자금을 좀 굴리면 될까 하는데 배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배당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어요.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정말 이 명동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또 광주 시장에 어느 이런 DP가 됐던 게 있었죠. 참 옛날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먼 나라에 있던 먼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조속히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오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12월이에요. 12월 달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많죠. 이거를 가지고선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되며 언제 어떻게 뭐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오늘 하나 체크해 보죠. 자, 먼저 배당을 받으려고 해요. 배당을 받고 싶어요. 근데 기본 날짜가 그럼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31일은 장이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그러니까 31일은 마감을 하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30날이 되겠네요. 오케이. 30날. 이날 되는 거고요. 이날을 뭐라고 한다?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0날에 결국은 장부가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일을 해서 말 그대로다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배당 기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당 기준일에 주주의 압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기존 주주가 가져가는 거, 훗날 사가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배당 낙을 시키죠. 그걸 언제 해야 되는가? 보통 기준일의 전날짜에 배당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주가 부분들에 대한 걸 배당 낙. 오케이. 그러면 배당 가능일이 언제죠? 배당 가능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매수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적에는 D 플러스 2일 부분들에 대한 형태니까 그 기본적인 한 28일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해가지고선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국내는 이렇게 돼요. 국내 정리하게 되게 되면 30날, 그렇죠. 배당 기준일, 그 다음에 배당락 29일, 그 다음에 28일까지의 매수를 하게 되게 되면 배당 가능 마지막 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표에서 정리해놨어요. 다음 연도에는 그럼 어떻게 가면 될 건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서 다음 연도 거 보여드렸어요. 12월 30날짜 마찬가지 똑같이 되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22년도 같은 거 볼까요? 22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이 배당 기준일, 27일이 어떻게 배당락, 26일이 매수 가능 마지막 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중에서 중요한 배당 수익률 DPS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말씀드리죠. 이 DPS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한 주당 배당액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한 주당 배당액 부분들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YM타임즈가 한 주에 10,000원이었었어요. 10월 30일 날 종가가. 그래서 익년도 4월에 한 주당 500원씩의 배당을 지급받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간단하겠네요. 현재에 대한 거, 현재 주가 10,000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5%. 그렇죠? 500원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5%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 있죠? 은행의 금리 제가 1, 2%로 정해놨더니만 많은 사람들은 무슨 1, 2%나 주냐. 은행에서 줘봤자 0.7 내지 뭐 0.6 정도밖에 안 주는데 무슨 1, 2%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은행의 금리 1, 2% 찾아보면 있어요. 이 정도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도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낮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높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배당이에요. 우리나라 배당을 치는 데에 작년도 평균이 2.48% 정도 됐대요. 오케이. 거기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통의 배당에 대한 수익률 부분들에 대한 몇 프로냐면 한 3, 4% 정도 됐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은행에 놓을 거에는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더 낫어요. 삼성전자 거 가게 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말 그대로 다 어떻게 돼? 배당이 5%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고배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배당 부분들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고배당 부분들에 대한 건 보통 몇 프로를 얘기한다? 5% 이상이 주어지는 수익률 부분들에 대한 얘기한다. 오케이. 자, 뭐라고 하면 요즘에 우스갯소리로다가 막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있다 이거죠. 건물주. 건물주에 뭐 건물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물주 위에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오케이. 건물주 위에 뭐다? 배당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일명 말하면 뭐냐면 꼭 먹고 알 먹기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꽁은 뭐냐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거를 꽁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 해도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든 간에 꾸준한 배당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는 거를 알먹고 꼭 먹고 알먹고 그래서 알은 꾸준하게 배당받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도록 하죠. 배당주 전략이에요. 배당주 전략. 배당주 전략에 대한 거. 그러면 건물주 위에 있는 게 배당주라고 한다 그러면 배당주를 어떤 식으로 다 가야 되냐 이거죠. 배당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대형주 위주. 아주 뭐 자그마한 부분들에 대한 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큰 형태의 ETF예요. 큰 형태의 뭐다? ETF를 보고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ETF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개별 주식보다도 이미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해놓은 100선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거를 한 것처럼 평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인된 부분들에 대한 주식을 묶어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ETF. 그것도 어떻게 된다?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ETF로다가 가는 것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형주 위주의 ETF에 투자한다. 오케이. 두 번째, 고배당 우선주예요. 아까 해서 고배당이니까 몇 프로 한다? 5% 이상을 배당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받는 부분들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배당은 배당인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세 차익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배당 성장주도 같다. 오케이. 첫 번째보다 고배당 우선주에다가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 배당 성장주 부분들에 대한 거 넣고 가는 것이 배당주 ETF 전략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현재나 미래나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대표주가 많은 데로 가는 게 됐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국가대표 선수는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죠? 거기에다가 좀 약간 좀 내려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LG도 있죠. 오케이? 그런데 국가대표가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시장이 더 크게 했어요. 말 그대로 아마존, 오케이? 마이크로소프트 부분들에 대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테슬라, 뭐 애플. 이런 데 따지면 어떻게 국가대표가 미국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한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다수인 미국의 어떻게 돼? 1등부터 500등만 쫙 나세운 S&P 500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ETF를 긁고 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배당주에 대한 전략적 해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다. 고배당 ETF예요. 고배당 ETF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고배당 ETF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가져가 보자 이거죠. 고배당 ETF. 아까 고배당 부분들에 대한 거 몇 프로를 했었죠? 평균 대비 배당의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무언가 몇 프로를 했을까? 고배당이라고 한다면 몇 프로 정도? 5%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5%니까 세전 세후 부분들 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쪽이나 이런 데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두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배당 성장 ETF.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와 배당 모두 상승할 수 있는 ETF예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거기다가 뭐냐면 월 배당주 ETF예요. 기업이 매년도 배당을 주는 형태를 찾아갔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 2, 3. 그거를 가지고 매월 주는 거를 어떻게 돼? 연 배당하고 엮고 반기 배당하는 거 엮고 분기 배당하고 엮으면 결과적으로 뭐야? 물레방아식 연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월 배당,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연 배당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레방아식 연금 전략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당을 갖다 안 치고 그게 계속 쏟아지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레방아식 연금 전략이다 이거죠. 오케이. 또 하나는 뭐다?
복리의 효과와 마르지 않는 샘물의 효과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계속 나오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쌓인 것이 다시 들어가고 쌓인 것이 다시 들어가 봐서 계속 커지는 복리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알아두시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연말 체크 포인트 중에서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의 배당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것보다 배당주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체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ETF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아마도 지금까지 IMF와 금융위기 어떤 학습 효과를 많이 거치고선 저희가 오면서 아마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괜찮은 부분들에 대한 거, 가장 미래지향적 부분들에 대한 걸 상품 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정보도 좋았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